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고려는 멸망했지만 고려가 남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은 아직도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죠. 고려의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화려한 귀족적인 그런 사회였다 그랬죠. 게다가 이런저런 또 역사적인 사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고려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채롭습니다. 수준도 굉장히 높고 세련되고 아름답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박물관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유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고려 시대 것들이 많습니다. 흔히 고려를 이제 불교 사회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국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화유산들 중에 불교와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다 보니까 불교의 종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파들이 이제 서로 막 건전한 토론을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세력 다툼까지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불교 종파들을 통합하려는 노력들도 좀 있어 왔죠. 제일 먼저 이걸 시도했던 분이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는 고려 문종의 아들 왕자님입니다. 워낙 고려는 이제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왕자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대각국사 의천은 송나라에 가서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뒤 이제 불교 통합을 여러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불교의 여러 가지 종파들은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종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경전, 불경이죠. 불경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종파이고, 선종은 아마 신라 말기 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불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이렇게 불경이 있고 또 이렇게 참선이 있고 그렇죠. 의천 스님은 이제 이 중에 불경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참선을 또한 여기에 결합시킨 해동 천태종이라는 이제 종파를 만들어 불교 통합을 시도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막 갈라져가지고 또 막 시끄러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 때 가서는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꾸로 이 참선을 기반으로 하되 불경 연구를 여기에 다시 결합시키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또 종단을 만들어가지고 불교 통합을 시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여기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고요. 근데 이름은 조계종입니다. 고려의 정신을 지배했던 또 다른 사상이 이제 유교죠. 고려는 과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교는 불교지만 정치는 유교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문관들은 대부분 유교적인 교양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학, 그러니까 한문으로 글을 쓰는 거, 또 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했고요. 서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사회가 고려사회에 발달했습니다. 이 미술은 크게 이제 귀족들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귀족들의 생활을 장식하는 그런 사치품들, 그리고 불교와 관계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귀족의 생활을 꾸미는 사치품들 중에 이제 단연 손꼽히는 게 이제 고려 청자죠. 원래 이게 송나라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온 건데, 청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송나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교한 장식 기법을 만들어서 결합시켜가지고 청자가 아주 정밀한 무늬로 장식된 청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상감청자입니다. 이런 건 이제 중국에 가면 없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송나라 청자와 고려의 청자는 굉장히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도자기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유명한 박물관, 예컨대 타이베이의 고궁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도자기 특별전 같은 걸 하면은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쭉 보다 갑자기 눈에 띄는 도자기가 있어서 아니 저건 뭐지 하고 딱 가보면은 이게 중국 것이 아니라 고려 청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고 있고,
불교와 관계되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탑이라든지 혹은 이제 불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불교 관련된 그림, 그 불화죠. 탱화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손으로 이게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물들이 오늘날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 고려시대 것들입니다.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이게 이제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이 건물들에 보면 이렇게 기둥을 보면요, 기둥이 그 위아래가 좀 얇고 가운데가 두툼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배흘림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후 우리나라 그 목조 건물 대부분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 밖에 이제 고려는 인쇄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책을 찍어냈는데, 특히 그 활자를 그 나무가 아니라 금속으로 만드는 금속 활자 기술이 그 세계에서 최초로 그 발달하게 되어서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도 이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고려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박물관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 이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슬라이드처럼 보여드립니다.